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평범해지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은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근대 농업의 발전으로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자 보릿고개는 역사책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쌀은 늘 남아돕니다. 산업혁명으로 방직기계가 개발되자 옷값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옷 한 벌 한 벌이 아주 귀했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넘쳐나서 늘 버리는 게 고민인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도 의식주 중 마지막인 주, 집만 자꾸 모자랍니다. 건축에는 과학과 산업의 영향이 덜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주택 공급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깁니다. 아파트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줄어든 게 맞아?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건물 빨리 짓기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뒤처지는 민족이 아니라서 그렇지, 원래 서구에서 성당이나 궁전을 지으면 100년씩 걸리던 건축이 단 몇 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유럽에는 100년, 200년 전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이나 성당들이 있을 정도로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로티 구조 4층 빌라 건물을 6개월이면 지어요. 3개월이면 된다고 하는 분도 많죠. 근데 골조만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뭐 하나요?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건축하기에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여름엔 태풍과 장마까지 있어서 공사를 쉬어야 하는 기간도 많죠. 하지만 에어컨을 개발한 캐리어 박사님이 습하고 더운 우리 여름을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추위인데,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통 건축 방식인 온돌이 있죠. 근데 이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방식이라 아파트처럼 층층이 올라가는 슬라브 구조에서 적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온돌 바닥을 근대식으로 설계해 빌딩에 도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날 아파트 건축 기술을 마무리 지으며 르꼬르 비지에와 같이 현대 건축의 투톱으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자식도 많고 여자도 많고 돈도 많고 안티도 많았습니다. 라이트는 사치가 심했는데, 때문인지 라이트가 짓는 집들은 항상 예산이 많이 필요했어요.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한 법이니 그가 짓는 건물들은 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게 기후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변 주민들과 싸우고, 하청업체와 시공 퀄리티에 따른 단가와도 싸우고, 그럼 결국 돈 때문에 싸우다 끝내 건축주와도 싸우게 되는 일이라지만, 라이트는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1885년 라이트는 위스콘신 대학 토목학과를 다녔는데, 대학을 중퇴하고 시카고의 루이스 설리번 건축 사무실에 입사하게 됩니다. 루이스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인물인데요. 당시 미국 시카고는 시카고 학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첨단 마천루 빌딩을 짓는 건축계의 실리콘밸리였어요. 루이스 설리번은 큰 빌딩을 작업하느라 단독주택 일을 주로 라이트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라이트는 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이때부터 갖게 되었는데, 그의 씀씀이와 많은 자식들로 인해서 늘 돈이 궁했어요. 때문에 루이스 설리번 몰래 다른 고객들의 일을 해주다가 들키게 되고, 화가 잔뜩 난 루이스 설리번은 라이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그해 바로 자신의 사무실을 차립니다. 이미 그는 설리번의 사무실에서 충분한 건축적 경험과 고객을 확보한 상황이라 프레리 주택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미국식 주택 양식을 만들었고, 1910년 로비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으로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후 잘나가는 라이트에게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축계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자신의 직원 중 한 명이 도끼로 라이트의 애인과 아이들을 죽이고 라이트가 지내던 작업실 겸 집인 탈리진 스튜디오를 불태우고 맙니다. 직원은 어떠한 원한으로 그런 참담한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지만, 라이트는 이때 몹시 충격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대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라이트는 탈리진 스튜디오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쿄의 제국 호텔 건축 일을 맡게 되죠.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라이트는 일본 미술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럽인들처럼 일본 미술에 푹 빠지게 되고, 무엇보다 한국식 온돌 문화를 체험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생애 처음 바닥이 따뜻해지는 난방 방식을 체험한 라이트는 도쿄 제국 호텔 화장실에 바닥 난방 공사를 시도합니다. 화장실에 바닥 난방을 까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겨울에 샤워할 때 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층층이 바닥 난방을 까는 설비를 통해 최초의 근대식 온돌이 완성됐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따뜻한 바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진이 잦은 일본에는 아파트 바닥 난방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본에서 보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 집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사치를 좋아하는 라이트인 만큼 제국 호텔을 지을 때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은 그는 많은 반대 속에서 건축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가 불바다가 되면서 건물들이 쓰러져 갈 때 라이트가 설계한 제국 호텔만 멀쩡하게 견디면서 라이트는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관동 대지진은 당시 도쿄 500만 인구 중 15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대재앙이었습니다. 욕점 먹어도 좋다는 건 다 넣어서 만든 작품인 만큼 제국 호텔은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던 것이죠. 그의 실력과 사치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25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국 호텔로 번 돈으로 다시 지어진 라이트의 탈리진 스튜디오는 또다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건축가의 슬픈 점은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기존 건축가가 적당한 나이에 은퇴를 해야 새로운 젊은 건축가들도 설 자리가 넓어질 텐데 건축 설계는 노인이 되어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이지요. 라이트도 피카소처럼 90세를 넘길 정도로 장수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중년부터 일이 꼬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라이트는 말년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시 큰 건을 잡을 기회를 찾던 라이트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부잣집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여름별장 짓는 일을 따내게 됩니다. 그 별장이 바로 낙수장이죠. 낙수장의 건축주 카우프만은 독일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폭포 위에 지어진 이 집은 원래 카우프만이 원하던 다른 위치가 있었지만 단지 바라만 보는 폭포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그 속에 사세요 라는 말로 라이트가 폭포 위에 집을 짓는 방향으로 카우프만을 설득해냅니다. 이런 라이트의 생각도 사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동양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라이트는 처음 카우프만에게 말한 공사비의 4배를 더 쓰면서 힘들게 낙수장을 완공합니다. 추가 공사비가 4천만 원도 아니고 4배가 더 들어가면 건축주가 반대를 하면 알뜰만도 한데 그걸 모두 이겨내고 완공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낙수장은 카우프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낙수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2개 있었거든요. 일단 당시 방음 기술로는 도저히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고 계곡 옆 습기는 감당 불가였습니다. 수맥이 흐르는지 그 집에서 몸도 안 좋았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라이트가 일본에서 풍수는 안 배우고 왔나 보네. 그게 핵심인데. 근데 카우프만과 라이트는 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낙수장은 나라의 기증이 됩니다. 덕분에 낙수장은 연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되었죠. 아우트로.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죠. 르크로비지에의 빌라 사보아와 라이트의 낙수장 일화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역사 속 위대한 건축가와 돈 많은 사업가가 합심해 집을 지어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건축인가 봅니다. 이후 라이트는 구겐하임 미술관도 설계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무려 16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요즘은 3D 프린트로 하루 만에 집을 짓는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출퇴근 시간이 의미 없어지면 누구나 그림 같은 곳에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사는 날이 올까요? 과연 3D 프린트가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건축과 디자인 자체를 혁신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그리하여 근대 농업과 산업혁명의 방직기계가 옷과 음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한 것처럼 집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떼는 말이야, 집 사느라 은행에서 30년 담보대출에 영끌에서 겨우 장만했어 라는 말이 옛말이 되는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뛴다는 건 어쩌면 이 미친 집값의 원인은 순수한 금융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음식과 옷을 빚을 내서 사진 않지만 아파트는 빚을 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분?